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필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필드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 도면에 혹은 객체에 눈에 보이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어쨌든 간에 존재하는 뭔가 데이터를 문자로 바꿔서 집어넣어주는 기능이에요. 그 말은 아, 뭔가 객체의 정보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조회해서 문자로 집어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조회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객체의 정보가 바뀌면 문자가 바뀌는 거죠. 즉 연동된다는 뜻입니다. 객체와 문자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영상을 몇 번 만들어 보니까 설명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고 활용 방법이 되게 많아요.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기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른 게 면적과 좌표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잘 보여요. 눈에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설명을 할까 하는데, 자, 지금 현행 방법에서는 문자로 요 면적을 체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객체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특성창에서 면적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리스트로 선택한 객체의 정보를 조회를 하든지, 요 조회한 것 중에서 요 면적 데이터 있죠? 근데 이게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앞으로 점을 6개 옮겨서 2.2180 정도 되겠네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하면 그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문자로 집어넣었었습니다. 혹은 리습을 사용을 해서 이 과정을 명령어 하나로 줄이곤 했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얘가 이렇게 바뀌면 문자도 따로 바꿔줘야 했던 거예요. 근데 필드라는 걸 사용을 하면 이 친구의 면적을 조회해서 문자로 집어넣는 겁니다. 얘의 면적이 객체의 형상이 바뀌면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뀐 값을 조회해서 문자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다시 조회만 한번 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조회한 때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토캐드 기본 설정에서는 리제너레이트, 그러니까 화면을 재생성해주면 조회를 한번 다시 합니다. 객체 바꾸고 객체 형태 바꾸고 리제너레이트 R이 엔터를 해주면 문자가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좌표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표값의 경우에는 요게 여러 줄 문자예요. 객체 정보를 조회해서 문자로 넣는다고 했죠. 뭔가 특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속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일행 문자가 아니라 여러 줄 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여러 줄 문자가 두 개는 제가 X랑 Y랑 지금 분개해 놔서 두 개인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요 블록의 요 점, 삽입된 점, 요 교차되는 요 포인트, 요 점에 X, Y 좌표를 조회를 해서 문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옮기면 좌표값이 바뀌었겠죠. 화면을 재생성을 해주면 그 바뀐 좌표값을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하면 되는데 복사해서 여러 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정보를,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정보를 넣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재생성해 보면 그 값을 계산해서 집어 넣어 줍니다. 근데 이게 객체가 여러 개 선택되니까 그룹으로 묶어서 한 번에 선택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는 게 이런 경우엔 조금 더 편하고요. 왜냐하면 블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친구를 블록으로 만들잖아요. 블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블록으로 만들면 사실상 또 다른 도면이 되거든요. 블록 편집기에 들어가면 기준점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좌표를 측정하고 있는 점이 0,0이기 때문에 다 0,0으로 나와요. 0,0으로 나와서 이 친구는 블록으로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넣을 때 다 넣고 분해 시켜주면, 아유 이거 분해 안 되게 만들어 버렸네요. 분해 허용.
다시 블록을 다 잡아서 분해 해주게 되면 좌표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블록으로 넣게 되면 이 툴팔레트에 집어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편하긴 하죠. 이게 아니라 1, 2, 3, 1, 2, 3 방금 만든 거 요거를 도면 저장을 안 했군요. 툴팔레트에 이렇게 집어 넣어 놓고 딴 도면에서도 집어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요게 조금 편하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 잘 없더라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드라는 건 개략적으로 이런 건데 직접 한번 넣어보는 걸 해봐야겠죠. 필드는 여러 줄 문자로 작성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 줄 문자로 만들면 될 거예요. 물론 전용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전용 기능이 있기는 한데 일단 여러 줄 문자 먼저 할게요. 여러 줄 문자 에어리어 정하고 그 다음에 뭐 문자 높이 정해서 요 버튼들 보면 삽입 쪽에 필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별도의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조회해서 집어 넣을 건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조회해서 집어 넣을 건지. 어떤 걸 해볼까요? 요 폴리선의 둘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드 범주라는 게 있는데 필드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 가지가 나오고 리스 변수 같은 이런 알아보기 힘든 것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활용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객체 정보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범주의 객체에 가면 객체, 공식, 명명된 객체, 블록 위치 고정자 이렇게가 있는데 객체를 선택을 하면 이쪽에 객체 유형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에서 선택 버튼 눌러서 폴리선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 폴리선의 정보 리스트가 나와요. 어떤 걸 문자로 집어 넣을 거냐라는 거죠. 거기에서 길이 선택을 하면 이쪽에 미리 보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표시를 할 건지, 천 단위마다 쉼표를 찍을 건지, 피트로 표시할 건지, 밀리미터로 표시를 할 건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현재 단위랑 10진 단위가 있는데 현재 단위를 사용하면 도면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소수점 자리를 조절한다거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0진 단위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0진 단위에서는 밑에 정밀도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수수점 2자리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더 원하는 게 있으면 추가 형식 버튼 눌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미터로 나오고 있죠. 밀리미터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터로 표시를 하려면 0.001로 변환 비율을 정해주시면 현 값에 0.0011을 곱해서 미터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뭔가 글자를 추가하고 싶다.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미리 보기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표시가 되고요. 꼬리말에 뭐 미터 뒤에 놓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준 다음에 0 앞에 0 할 건지 말 건지 천 단위에 쉼표 찍을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선택한 게 이렇게 조회돼서 나오게 돼요. 얘가 움직이면 화면 재생성해주면 둘레도 당연히 변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나씩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거고요. 몇몇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쉽게 넣으려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사실 요거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 거 내용을 바꿔주면 밑에 요 표현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위에 설정된 내용들이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여러 줄 문자에 이 친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얘를 복사한 다음에 여러 줄 문자로 컨트롤 V로 집어넣어 주시면 필드가 삽입되게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활용해서 리습을 한번 만드는 거 설명을 다음 영상에서 할 거고요. 근데 이거 만드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웬만하면 다음번에 업데이트되는 영상에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여러 줄 문자에선 그렇게 넣는 거고, 그다음에 필드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몇 개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필드랑 관련된 명령어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봤다면 숫자가 이렇게 안 보이고 글자에 회색의 바탕색 마스킹이 돼서 나타났을 거예요. 그 이유가 필드를 집어넣게 되면 필드는 일반 문자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필드 디스플레이라는 환경 변수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요게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오토캐드의 기본 값이에요. 회색 필드에만 회색 마스킹을 넣어서 이거 일반 문자가 아니라 객체 정보 조회에서 집어넣어 놓은 거야 라는 걸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웬만하면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일반 문자랑 헷갈리지가 않게 되죠. 그리고 이게 신경 쓸 일이 없는 게 출력할 때에 일반 문자처럼 나옵니다. 마스킹된 게 표현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놓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지만 그래도 거슬린다 그러면 필드 디스플레이 요 값을 0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에서 잘 보이라고 0번으로 설정을 해놓고 쓸게요. 자, 요게 이제 필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고, 필드 관련 명령어 4개라고 했는데 필드라고 명령어 타이핑을 해보면 4개가 다 보여요. 필드, 필드 디스플레이, 필드 이벨, 필드 업데이트 필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맨 위에 거 필드는 당연히 필드를 집어넣는 기능입니다. 여러 줄 문자에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 필드라는 명령어로 바로 필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줄 문자로 넣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한데 절차가 한 번 더 들어가니까 그런 거고요. 여러 줄 문자로 어쨌든 간에 여러 줄 문자니까 집어넣은 다음에 뒤에 일반 텍스트를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앞 첨자 뒤에 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식에서 추가 형식에서 넣어주는 것보다는 여기서 넣는 것보다는 문자로 넣어주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식이라는 게 있어서 자,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 일단 세팅을 해놓고 산식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 줄 문자로 써주는 게 좋은데 바로 요 면적값 만들 때는 필드라는 요 명령어를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객체 선택하고 절차는 똑같아요. 면적 단위 선택하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높이가 되게 작죠. 글자 크기가 작죠. 그거는 문자 집어넣을 때 환경 변수 중에 텍스트 하이트였나? 이 명령어 기름이 안 나네요. 텍스트 사이즈인가? 텍스트 사이즈 여기에 지정된 환경 변수에 지정된 값이 있거든요. 이게 10으로 돼 있어서 문자 높이가 10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사이즈를 100으로 만들어 놓고 필드를 면적 해서 집어넣으면 100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까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리습을 만들어서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값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필드를 넣을 때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m텍스트 넣을 때도 그가 환경 변수가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했더라? 자, 필드라는 걸로 바로 넣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드 디스플레이는 이미 설명을 했죠. 백그라운드에 마스킹 되는 거 표시할까 말까를 제어하는 환경 변수고요. 그 다음에 필드 evaluate 이게 뭐냐 하면 요거는 알아두실 필요는 사실 없는데 이거는 필드가 업데이트 되는 방식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초기 값은 30일인데 이렇게 이 30일이 무슨 뜻이냐면 밑에 있는 값들의 합입니다.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해보면 31이 나와요. 그래서 31로 돼 있으면 이 값들을 다 쓴다는 거고요. 요게 30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요 1을 제외한
밑에 게 합이 30이죠. 요만큼의 합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열 때는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값을 0으로 해놓으면 이 값들 다 적용 안 되는 거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명령어가 업데이트 필드라는 게 따로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도면을 재생성할 때 업데이트가 됩니다. 리제너레이트 할 때 업데이트가 돼요. 그 다음에 전자전송할 때, 플롯 할 때, 도면 저장할 때, 열 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기본 변수고요.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않는 게 좋고, 만약 이벨루에이트 필드 이벨루에이트 값을 0으로 설정을 하면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리젠을 해도 안 바뀌죠. 왜? 리젠 할 때 업데이트를 안 하게 설정을 해 놓은 거니까 당연히 안 바뀌어요. 그럴 때에는 강제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필드라고 치면 나오는 맨 마지막 업데이트 필드입니다. 요거를 선택해서 요 친구 업데이트 해라 이렇게 시켜줘야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명령어는 한번 훑은 거 봤고요. 이 필드 이벨루에이트 값 다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꾼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좀 설명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이 친구 지우고 면적 합산식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필드는 요 가운데만 적용이 됐죠. 그거를 또다시 필드로 가져오는데 요번엔 공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공식이 한글로 돼서 공식이지 사실 포뮬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 계산하는 거에 식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테이블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 공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필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객체에서 요 친구 그러면 요 문자 전체의 내용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용으로 해놓으면 내용이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전체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다,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다, 혹은 그게 없더라도 요 도형에 직접 연결을 시키겠다. 문자에 있는 거 내용을 갖고 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갖고 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샘플이 없으니까 이렇게 객체 찍어서 면적 이것도 집어넣어 주고요. 플러스 다시 한번 필드 삽입 객체 정보 찍어서 면적 추가 형식 0.00001 미터 제곱으로 환산을 해서 넣어주면 이 친구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앞에서는 0.0001 할 필요가 없었죠? 괜히 했네요. 자, 이 전체에 대한 형식에서 0.00001 이렇게 집어넣어준 미터 제곱으로 밀리미터 제곱 더한 걸 미터 제곱으로 환산을 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자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요거랑 요거의 합이죠. 그러니까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지만 얘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요 값에 요 값도 들어가 있으니까.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합산식에도 객체에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가 분개를 해놨어요. 일부러 분개를 해놓은 건데 X, Y 따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요거 집어넣는 거는 필드에서 객체 정보인데 요 블록의 기준점이니까 위치죠. 이게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X, Y, Z 좌표 중에 X 좌표만 집어넣겠다. X, Y 좌표 두 개 다 넣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X 따로 Y 따로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좌표를 기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움직이면 요것과 요거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요거를 엮어서 여러 개의 객체로 엮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옆에 요 친구가 같이 써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요거를 같이 붙여 쓰면 좋은데 복사해서 가져가면 같이 오기는 와요. 근데 이게 세 개가 항상 쌍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그룹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룹으로 묶어 놓고 복사를 하면 같이 선택이 되니까 하나만 선택해도 같이 선택이 되니까 편한데 문제는 그룹 잘 안 쓰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한다고 묶는다고 블록으로 묶는 분들이 있어요. 블록으로 묶으면 물론 이제 나중에 삽입할 때 뭐 편의점 같은 게 있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리제너레이트를 한번 0,0으로 들어가요. 왜냐? 블록 편집기의 기준점이 요 점으로 집혀 있잖아요. 그리고 요 별도의 도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0,0이 0,0으로 찍혀 있는 걸 조회를 하기 때문에 0,0으로 나와요. 이걸 위치를 복사를 어떻게 해서 위치를 다 바꿔놔도 계속 0,0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바꿔주려면 블록을 분해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 밖으로 현재 사용하는 요 공간에 도면 공간으로 블록들이 요 기호의 기준점이 튀어나오면서 좌표 값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블록으로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한 번에 선택이 안 되니까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사용하기는 편합니다. 한 가지 더 나가면 애초에 블록 만들 때 좌표라는 블록 만들 때 요 안에서 얘를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놨다면 훨씬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있는 객체는 딴 데다 등록하거나 불러와서 쓰기가 어려우니까요. 뭐 디자인 센터나 아니면 툴파레트 같은 데서 툴바가 아니라 툴파레트에 등록을 해놓고 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일단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이렇게 좌표 넣는 거, 면적 넣는 거 그리고 필드에 대한 아주 계략적인 설명은 끝냈어요. 거기에 한 가지로 더 넣자면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요거는 객체 정보 조회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객체 정보가 아니라 도면 자체에 저장되는 값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도면을 저장한 시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면은 작성 날짜, 저장 날짜. 요 저장 날짜가 컨트롤 S를 눌러서 도면을 저장할 때의 시간이에요. 양식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초까지 나오는 걸로 해야 지금 당장 보여드리기가 좋으니까 초까지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눌러서 도면을 저장을 하면 현재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필드 이벨루에이트에서 31로 돼 있으니까 도면 저장할 때 자동으로 리제너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자, 도면 저장하면 이 시간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요거를 어딘가 도면에 숨겨 놓으면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언제 저장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여기 보면 날짜 및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이 있어요. 요게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계정가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 문서에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이나 아니면 필드에 보면 로그인한 사람 이 컴퓨터 윈도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요거를 불러와서 이 도면 누가 마지막에 언제 저장했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파일명 같은 것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아 파일 이름 해볼까요? 문서에 보면 파일 이름이 있고 대문자로 경로의 파일 이름, 파일 이름만 경로의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무슨 도면이었다라는 것도 이렇게 필드 값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드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이 필드는 밑에 있는 요거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라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조절해서 넣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리습으로 만드는 거를 어,
최대한 빨리 다음 영상 만들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마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는 분들도 있고 제 설명이 부족한 것들도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기도 하고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그래서 댓글 같은 걸 아니면 제 블로그에 혹은 이메일로 연락을 좀 의견을 주시면 고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서 활용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